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식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남녀가 사귀다 보면 마음이 식기도 하고 헤어지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냥 만나다 보니 내 스타일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만나다 보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끝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신뢰가 떨어져서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부분은 서로 실제로 잘 맞았고 꽤 오랜 시간 만남을 이어왔고 나름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서 만나왔는데 서로 점차 익숙해지고 권태로움을 느끼고 끝내 자연스럽게 마음이 식는 경우인데, 이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을 전해볼게요. 서로 좋고 미래까지 함께하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식는 경우는 대다수가 서로의 니즈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난 기간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냥 관심을 안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애초에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상대방은 원래 예전부터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충분한 관심과 충분한 대화를 갖지 못한 채 상대방의 니즈를 완전하게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가고 있을 때도 내 나름대로 상대방을 위해, 우리의 관계를 위해 정말 노력을 해보기는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서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니즈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노력이 서로에게 닿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에서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의 끝에는 결국에 이별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식고 서로 이성적인 매력이 식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이나 데이트 과정 중에서 꾸준하고 다정하고 섬세하게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상대방 입장에서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식사 메뉴 하나를 정하더라도 내일 뭐 먹을래? 보다는 나는 최근에 먹었던 메뉴 중에 중국집 A에서 이 메뉴가 굉장히 맛있었고, 생각해보니 너가 저번에 먹고 싶다고 했었던 메뉴 B도 기억이 나고 인스타에서 내가 너에게 공유해줬던 메뉴 C도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중에 비교적 어떤 게 조금 더 끌려? 이렇게 물어본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음을 정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데이트를 할 때도 하고 싶은 거 있어? 가고 싶은 곳 있어? 이렇게 묻기보다는 너 친구 땡땡이가 저번 달에 남자친구랑 A라는 곳 가봤다고 했었잖아. 거기 되게 좋았다고 했었고 너도 가고 싶다고 했었고 거기 갈래?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 리스트로 적어놨던 두 곳 중에 한 곳을 갈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장 생활이나 가족 관계 안에서의 문제를 대할 때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조금 더 대답하기 쉽게끔 내가 질문을 잘 포장을 해준다. 그런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 기분이 어때? 힘든 일 있어? 이렇게 몇 마디를 물어보고 난 후에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지혜롭게 상대방에게 와닿게 노력을 할 줄 아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쉽게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같은 의미로 내가 상대방의 마음과 니즈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의 퀄리티와 섬세함에 신경을 쓴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한두 마디 쉽게 대답을 하다가 점점 깊은 속마음 이야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충 질문 하나만 딱 던져줘도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현 시점 기준으로 내가 상대방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는 어떤 핑계도 없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선 내용처럼 차근차근 똑똑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잘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그동안 내게 보여준 배려와 애정을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고 그것을 비슷한 방식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을 한 뒤에 생각보다 쉽게 식었던 마음의 불씨가 되살아난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우선 상대방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스타일로 애정 표현을 해왔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빠서 정신이 없거나 시간이 없었을 때 상대방이 조용히 나에게 커피나 디저트를 사다 줬다던가, 항상 내가 조급해 할 때는 나를 먼저 배려를 해주면서 당장은 나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할 거 차분하게 잘 마무리해라, 이런 식으로 위로와 다독여주는 말을 해줬다던가, 또 다르게는 칭찬과 인정을 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내가 상대방에게 괜찮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유독 더 신경을 써서 잘해줬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자 그들 스스로도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애정 표현의 언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줬던 애정, 센스, 말,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되돌려줬을 때 적어도
상대방이 싫어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애정의 방식일 가능성도 높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매번 나를 위해 데이트 장소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내가 먼저 너 저번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카페에 내가 사실 체크해놨었거든, 따라오기만 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배려를 해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아팠을 때 상대방이 나의 집 앞에 달달한 디저트나 약을 함께 챙겨준 기억이 있다면, 반대로 상대방이 꼭 아픈 게 아니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날에는 똑같이 돌려줘보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엄청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먼저 상대방에게 선물해주는 걸 좋아한다든지, 어디 가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상대방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걸 좋아한다든지, 상대방에게 답이 오든 말든 나의 일상을 카톡에다가 줄줄이 공유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럴 때 내가 했던 행동들을 상대방이 나에게 똑같이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싫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랑 나랑 이런 코드가 정말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많은 커플들이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내가 해주고 싶은 방식대로만 상대방에게 잘해주면서 그만큼의 애정이 돌아오지 않을 때 서운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원하는 걸 주지 못한 채로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상대방에게 선물해 주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상대는 선물보다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정성을 쏟아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겐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관계가 길어질수록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쌓이다 보면 서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상대방은 몰라주는 거지? 그냥 나랑 안 맞는 건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끝내 마음에 오해가 쌓이면서 마음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핵심은 상대가 그동안 나에게 보여줬던 애정의 방식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걸 거울처럼 반영해보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작은 팁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이어갈 때 너무 과하게 똑같이 따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하던 행동을 내가 갑자기 따라하게 되면은 그게 너무 오버스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신의 스타일은 지키되 때때로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애정 표현 방식을 그대로 돌려줘보자. 더 나아가서 나의 스타일까지 가미시켜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만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장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남을 이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봐요.